은퇴하면 누구나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젊을 때부터 자본소득 기반을 탄탄히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압박 없이 의미 있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둘째는 자본 준비가 부족해 여전히 근로소득에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줄어드는 소득에 맞춰 불안과 제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두 부류의 60대, 즉 일을 택한 사람과 쉼을 택한 사람의 삶이 왜 그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일로부터의 해방, 영원한 휴가와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불안과 노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불안감 속의 생계를 위한 노동을 이어가야 할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자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60대를 꿈꾸시나요?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커피 한 잔과 함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 아니면 새벽같이 일어나 대중교통에 몸을 싣고 생계를 위한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삶? 이 두 가지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돈이 그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 전후입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를 했어야 할 나이에 왜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일터에 계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입니다. 둘째는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이 증가하는 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기본 생활비와 의료비, 여가비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이 세 가지 지출을 모두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여가비는 나이를 먹을수록 예상치 못하게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은 젊을 때 준비된 자본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본소득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생활비 걱정 없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봉사활동, 세계여행 또는 새로운 자기개발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돈은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는 든든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자본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여전히 파트타임 근무, 단순 노동, 혹은 생계형 일자리에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불안과 고단함 속에서 매일을 버텨야 하는 현실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자본소득을 충분히 가진 은퇴자의 삶은 그야말로 자유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일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벌이가 아닙니다. 대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즐거운 과정이자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은퇴 후 농촌 봉사활동이나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간직했던 자신의 취미를 살려 작은 공방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창작 활동에 몰두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합니다. 즉, 자본소득자는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자본소득 없이 근로소득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의 노후는 앞선 자본소득자들의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에게 일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한 단순한 생계유지 도구입니다. 대형마트의 계산원, 아파트 경비원, 혹은 배달이나 운전과 같은 단순 반복,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일터로 향해야 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몸이 아파도 당장 소득이 끊기면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은 점점 약해지고 노동시장은 젊고 활력 있는 노동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으로 노후를 버틴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노동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노동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은퇴 후에도 또다시 삶을 위한 노동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의 60대를 맞이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은퇴 후에도 자본소득자의 길을 걸으며 자유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의 행복을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전 최소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예상하는 은퇴 생활비로 실제로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세요. 마치 가상의 은퇴 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들을 미리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의료비와 여가비를 반드시 포함하여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둘째, 일의 형태는 유연하게 가져가세요.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면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 또는 주 2, 3회 정도의 유연한 근무 형태를 권장합니다. 은퇴 후의 일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과도한 노동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과 시간을 고려하여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취미와 연결된 일을 선택하세요.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일은 꾸준히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면, 은퇴 후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거나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한다면 소규모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취미가 일로 연결될 때 일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은퇴 후에는 자칫 사회와 단절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정서적인 불안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 사람들과의 꾸준한 교류는 정서적 안정과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정신적으로도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매일 아침 30분 걷기, 짧은 글쓰기, 하루 10분 책 읽기, 온라인 강좌 듣기 등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만듭니다. 꾸준한 자기계발과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전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분명 은퇴 후에도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본소득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자본소득을 충분히 확보한 60대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일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벌이가 아닙니다. 대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 자본소득 준비가 미흡하여 근로소득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60대는 어떨까요?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일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불안해지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쉼을 선택할 자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것이죠.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지쳐도 그들에게 일은 선택의 여지 없는 필수가 됩니다. 결국 노후의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토대, 즉 자본이 만들어내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2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과 준비가 은퇴 후의 삶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이 일을 택한 사람과 쉼을 택한 사람으로 나뉘는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자본소득의 유무라는 핵심적인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무런 재정적 준비 없이 막연히 쉼을 택한 사람들은 결국 후회와 불안 속에서 힘겨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취미와 열정을 자본이라는 든든한 바탕 위에 올려놓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은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계획 없이 즐기기만 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재정난과 깊은 후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된 자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활력 넘치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능동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